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는 사람만 돈 벌고 있다는 그 코인 에어드랍 작업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자면, 현재 클릭형 에어드랍이 있고, 그리고 지속 작업형 에어드랍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참여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클릭형 에어드랍은 우리가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괜찮은 프로젝트들은 해놓는 편이고요. 그 외에 지속 작업형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스비라든지 아니면 자금 소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돈이 낼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지속 작업형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 중에서도 뭐 GK싱크, 레이어 제로, 스타크넷, 조라 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더욱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다뤄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클릭형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고 나서 따로 안내를 드릴 건 딱히 없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입하거나 출석 체크 등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어드랍 올라온다, 뭐 에어드랍 하겠다는 공지가 올라온다면야 그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다뤄드리겠지만, 그 이후에는 마땅히 다룰 게 없긴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지속 작업형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새로운 신규 내용들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유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해야 될 3대장 프로젝트 이외에 좀 "난 이제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또 늘려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대장이 무엇인지, 늘려가게 되면 어떤 부분을 늘려가야 될지 이전 영상 첨부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꼭 찍먹이라도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간 소식을 좀 정리해 드려 볼까 합니다. 현재 제가 영상으로 다뤄드렸던 그런 프로젝트들이고요. 자, 첫 번째로 일단 바이러스 월드, NFT 마이닝이죠. 아비트럼 체인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 신규를 위해서 진입 장벽을 낮췄다 보시면 되는데, 이 바이러스 월드에는 아무래도 이 NFT를 가지고 그 레벨에 따라서 토큰이 마이닝이 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스캠인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도 열심히 채굴 해 주고 있고, 그리고 현금화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규 진입이 좀 어렵긴 했습니다. 일단 NFT 자체가 워낙 비싸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비트럼 체인으로 보시면요. 이더리움 체인에서 아비트럼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보시면요. 좀비로 되어 있는 동물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비트럼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하죠. 그와 더불어서 이 NFT 가격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그와 동시에 당연히 채굴되는 양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대 1이긴 하지만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고, 내가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그 저렴한 만큼 채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이더리움 체인으로 내가 1레벨 NFT를 살려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했다면 아비트럼에서는 10만 원만 있으면 채굴이 됩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에서 100만 원 투자하고 한 달에 10만 원을 채굴했다면, 아비트럼 체인에서는 10만 원짜리 NFT를 사고 한 달에 만 원을 채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아비트럼으로 확장이 되었고, 토큰 가격은 이제 AZVT라고는 하지만 이더리움 체인의 ZVT 토큰과 1대1로 비율이 맞춰진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신규로 진입하기 가장 적당한 때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해당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타 체인 포인트 짝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마무리되었죠. 왜냐하면 테스트넷이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일단 제타 랩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하는 것들로 우리가 매주 포인트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포인트 작업은 이제 끝내고, 수업 작업은 끝내고 이제 메인 리스로 가기 전까지 생태계 확장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 얻었던 포인트는 잘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새로 신규 뭐 초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후에 이제 이런 생태계들이 확정이 되고 메인넷이 오픈이 되면은 그 포인트의 활용성도 우리가 앞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제타 체인에서 여러분들이 수합하고 포인트 얻었던 부분들, 나중에 좀 값진 보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와서 세 번째로는요. 버텍스와 아크, 에어드랍이 임박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안에 버텍스는 어차피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아크 같은 경우에도 올 연말 안에 에어드랍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롱숏 잡고 이런 트레이딩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좀 진입 장벽이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1,500개 정도를 토큰을 마이닝을 했고요.
사용한 이제 수수료는 약 $1,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나간 거 대비해서 좀 먹여줬으면 좋겠고요. 버텍스 역시나 저는 이제 8,700개 정도 포인트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얼마큼 먹여줄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사용한 수수료 정도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보던 손해를 보던 그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크넷 기반으로 ZKX 프로젝트 제가 이전에 좀 예전에 안내를 드렸었죠. 지열이를 통해서 오지 등급, 1등급에서 4등급 나눠서 가져갔을 텐데 에어드랍이 좀 임박한 것 같습니다. ZKX 자체 토큰에 대해서 토크노미스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할당된 퍼센트가 있습니다. 총 1억 개 발행량 중에 15%가 커뮤니티로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지 등급에 따라서 차등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에어드랍 해주겠다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큼 수익이 될지는 일단 그때 가봐야 알겠죠. 자, 만타체인 메인넷 알파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보시면요. 만타 퍼시픽 메인넷 알파 버전이 런칭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알아보니까 현재 뭐 디앱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딱히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브릿지 사이트를 통해서 만타 체인으로 이더리움이라든지 해당 자산을 왔다 갔다 옮기는 그런 작업은 할 수 있는데 만타 체인 자체가 일단은 뭐 그만큼 시장의 주목성을 크게 받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무언가를 막 빠르게 해야 될 필요성은 크게 못 느끼고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있다면 제가 따로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궁금하게 생각하시겠죠. 일단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에어드랍이 거의 확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분기에 스타게이트 버전 2가 출시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4분기 에어드랍에 대해서 암시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노미스 점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이 노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10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봇 계정이냐 아니냐를 그런 거르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 또는 참고 사항일 뿐이지 이게 노미스 점수에 따라서 우리가 에어드랍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미스 점수는 40점 정도만 맞춰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노미스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 점은 무엇이냐면 일단 활성화된 디앱들, 레이어 제로 관련 디앱들에 얼만큼 많이 어, 상호작용을 했냐 이 부분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지방에서도 안내를 드렸지만 디앱 개수 좀 늘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관련된 디앱들을 이렇게 링크를 쭉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점수가 너무 낮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지갑에 자금이 많으면 점수가 좀 높고요. 그와 더불어서 레이어 제로 관련된 디앱들과 상호작용을 몇 번 많이 해두시면은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점 맞추는 건 크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노미스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걸 가지고 에어드랍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GK 싱크 관련돼서 내용인데 뭐 최근에도 뭐 봇 관련돼서 이 내용도 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봇이 뭐 얼마만큼 그렇게 좀 위험한가 그런 내용을 찾아봤는데 일단 기존 여러분들이 지갑 하나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계정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레이어 제로도 그렇고 GK 싱크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다계정 거르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이전에 이렇게 했고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추측이 있을 뿐이지 뭐 정답은 없고요. 뭐 그중에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 체인에 이더 메인넷 트잭이 없으면 보수로 간주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흘러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면 전부 다 충족시켜 놓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충족을 시켜 놓는다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찝찝하면 나중에 이제 에어드랍 받을 직후까지 걱정에 떨어야 되니까 불안해해야 되니까 저는 애초에 그런 내용들을 차단시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더 메인넷으로 트랜지션을 몇 번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계정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금 출혈이 많이 발생되겠지만 여러분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더 메인넷 트잭 굳이 필요 없고 그냥 진행하겠다 하시면 진행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런 걱정하고 싶지 않다. 트랙 찍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더 메인넷 상에서 트랜지션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더 메인넷에서 공식 브리지를 통해서
직계 싱크 체인으로 넘기는 것도 이더 메인넷에서 트직이 남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데 재단에서 만약에 그 공식 브릿지를 통해서 넘기는 작업만 따로 필터링을 해버린다면 제외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으면요. 이더 메인넷 상에서 수압 한 번, 두 번 남기는 걸 추천드리겠고 아니면 포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간 소식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여러분들이 코인 에어드랍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흔들려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치지 않을 정도로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 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영상으로 빠르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